안녕하십니까, 나란말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장하는 글읽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한번 학습 목표 한번 보세요. 논증 방식을 파악하여 주장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논설문을 이번 시간에 많이 다룰 겁니다. 논설문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주장이란 무엇인지, 거기 뒷받침되는 어떤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글을 쓰거나 혹은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견이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여학생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과 후에 운동을 하면, 방과 후에 어떤 운동을 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갖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좌측의 학생과 우측의 학생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좌측의 학생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줄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줄넘기가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게 일종의 주장인 거죠. 그 다음에 줄넘기를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져서 건강에도 좋고 체력도 단련할 수 있어서 유익할 거야. 자, 일단 근거 첫 번째, 심폐기능이 좋아져서 건강에 좋다. 그죠? 두 번째, 체력도 단련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 이 두 가지의 근거를 적절하게 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측에 있는 학생의 말을 들읍시다. 자전거 타기는 어때? 자전거 타기를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제시한다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등학생인 우리 형도 매일 자전거를 타는 게 재밌어 보이거든. 자, 근데 뭐 재밌어 보인다라는 어떤 근거 자체가 사실 좀 빈약하죠. 지금 이 좌측의 친구는 줄넘기를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서 건강에 좋고 체력 단련도 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 도움이 될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체력 단련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좌측의 아이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측의 아이는 재미있어 보였다. 재미있다 그것도 아니고 재밌어 보였다. 확실히 확실하게 나는 재밌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또 그냥 재밌어 보였다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또 불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의 학생은 제대로 된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논증이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증이란 무엇일까?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전개 과정. 길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논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자신이 말한 어떤 논리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말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야? 네 의견에, 네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야, 이것에 대한 증명은 이러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 증명, 논증,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증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연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입니다. 그 다음에 귀납, 이따가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비, 유추라고도 하죠. 유비추리의 준말 유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일단은 이 주장이 합리적인가? 합리성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도대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살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전 국민에게 막 1,000억씩 막 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죠? 또 합리적인가를 따져 묻는다면 이런 거예요. 아까의 물음에 대해서 뭐 그 차등을 지급을 하는 거죠. 돈을 갖다가 누구는 100억씩 주고 누군 1,000원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합리적인가를 또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불합리하다라는 답변이 나올 때는 그것은 주장의 타당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뭐 이 부분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금 일본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모나리자도 보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아름답다라는 어떤 그 통념은 그 시대 속에 존재하긴 합니다, 그죠?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8년에 지금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모든 많은 연예인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나라마다 그다음에 시대마다 각기 다 다른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볼 수 있는 어떤 외적 기준은 없어요. 그죠? 진정한 변치 않는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그 사람의 성품, 인품, 인성, 정말 그 고고한 어떤 아름다움, 그 사람의 참 넘볼 수 없는 어떤 인격적인 성숙함의 경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 빈칸이 크니까 이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어떤 논증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빈칸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연역법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써봤습니다. 일단 연역법 하면은 선생님이 옆에 국어사전까지 지금 등장시켰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연역법은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어떤 큰 전제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구체적인 사실까지 나아가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 연역법의 뜻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뭐라 써 있습니까? 연역에 따른 추리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는 바로 이런 거겠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게 일반적 사실. 여기다 써줄까요?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 사실. 이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 이게 개별적 사실이죠. 개별적 사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 방법을 이른다.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논리상 필연적인 결론을 내게 하는 것으로 3단 논법의 대표적인 형식. 이를테면 모든 사람을 잘못 저지른 수가 있다. 모든 지도자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도 잘못을 저지른 수가 있다. 라는 지금 이 일반적 사실로부터, 이거 잘못 썼네. 요거를 지울게요. 지우개. 오케이. 요게 개별적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 사실로부터 개별적 사실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죠? 이게 연역법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추가적인 예를 이렇게 덧붙여 썼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일반적인 사실로서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놀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놀부는 나쁜 사람이에요. 개별적 사실이 뭐예요? 고로 좀 더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실이죠. 놀부는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연역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귀납법 들어갈게요. 자,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어떤 일반적인 원리에 도달하는 어떤 논리적 증명 방식을 갖다가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또 예시를 갖다 썼는데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다. 그죠? 이토 히로부미도 죽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점 뭐다?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로 모든 인간은 죽는구나 라는 어떤 결론에 귀결하게 되는, 그래서 귀납법이에요. 귀결하게 되는 그런 논증의 방식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귀납법 한번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귀납법. 자, 찾아보면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 특히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데 사용된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이컨을 거쳐서 미래에 의하여 자연과학 연구 방법으로 정식화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 그럼 개별 이거 또 한번 필기해 볼까요? 여기가 개별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사실 원리. 얘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사실 혹은 원리입니다. 개별적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일반적인 어떤 사실이나 원리 쪽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이번엔 유추입니다. 유비추리라고 하는데요. 풀어서 유비추리인데, 자, 우측에 이거 글 한번 보세요. 뭐라 써 있냐면,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뤄 추측하는 일.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추리한다. 보세요. 선생님이 제시한 예문 보세요. 지구에는 생물이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많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화성에 상당히 큰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탐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면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화성은 여러 면에서 지구와 유사하다는 점이 있거든요. 이 둘이 비슷하다.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추리를 해보는 거냐면 고로 때문에 지구와 비슷하게 화성에도 분명 생물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게 유추예요. 보세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 지구와 화성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걸 근거로, 그러니까 지구처럼 화성에도 생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일을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추가로 또 추가적인 예를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확실히 이해가 갈 거예요. 일단 A는 ABC의 성질을 가진다 칩시다. A라는 무언가가 있는데 걔가 ABC의 성질을 가졌어요. 근데 B도 있어요. A와 달리 B도 있는데 B 또한 A와 똑같이 ABC의 성질을 가졌어요.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A라는 물체에는 D의 성질이 새로 있음이 발견됐어요. D의 성질이 있음을 새로 발견됐어. 근데 보니까 A와 B는 서로 정말 동일하게 생각될 만큼 유사하잖아요. 때문에 과학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B의 물체에도 D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그 잠정적인 어떤 결론, 추리, 의심을 가지는 걸 유비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유비추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은 보통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치고자 할 때 연역법과 그 다음에 귀납법을 갖다가 유비추리는 이렇게 딱히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연역법, 귀납법을 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연역법은 이렇게 피라미드형 이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은 나뭇가지인 거지. 나뭇가지. 나뭇가지형.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지금 여기에서 피라미드형 요 위에 부분은 일반적 사실이라고 보면 되고 밑으로 갈수록 퍼져 나가는 거야. 이게 구체적 사실, 특정한 혹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연역법이라는 것은 피라미드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사실, 저 위에 꼭지점에 있는 그 일반적인 사실, 아주 하나의 어떤 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퍼져나가는 거지.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 그 다음에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건 그 반대예요. 그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 위에가 아주 구체적인 사실인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의 저 끝에서부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일반적인 어떤 원리,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은 어쨌든 연역법이든 귀납법이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사실, 요 꼭지점이 일반적인 사실, 요 좁은 범위에서 막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에 이르는 나뭇가지형의 귀납법.
그래서 귀납법의 예를 한 가지만 더 제시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구, 화성, 수성 모두 토성까지 다 둥근 모양이더라. 근데 지구와 화성과 수성은 행성이다. 결국 고로 일반적인 원리, 어떤 원리에 도달하게 됩니까? 모든 행성은 둥글구나 라는 결론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그죠? 뭐 근데 좀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예를 제시해 보자면, 자, 또 다른 예를 제시해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A는 왼손잡이인데 야구를 잘한다. B도 왼손잡이인데 야구 잘해. C도 왼손잡이인데 야구 잘하고 D도 왼손잡이인데 야구 잘한다. 고로 왼손잡이는 야구를 잘한다는 결론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팩트는 아닙니다. 그죠? 너 왼손잡이네? 너 야구 잘하겠네? 라고 말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잖아요. 그죠? 단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원리에 도달할 수는 있다는 논증 방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단은 여기 있는 지문까지 모두 다 설명을 하게 되면 강의 시간이 너무나도 늘어날 것 같아서 일단 논증 방식에 대한 지금 설명만 간단하게 지금 이 강의 하나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면서 논증 방식, 이 텔레비전 미남 미녀만 사는 세상이라는 논설문 속에서는, 주장을 담은 글 속에서는 어떠한 논증 방식이 과연 어떻게 실제로 쓰였는지를 갖다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날렵한 눈썰미를 가지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